안녕하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상반기 결산 이후에 하반기 결산으로 꼭 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늦어버렸네요. 죄송하고요. 올해는 보니까 제가 59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상반기랑 동일하게 한 달에 한 권씩 꼽아서 총 6권의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각설하고 첫 번째 책, 제가 감히 올해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구병모 작가님의 절창입니다. 이 책의 유명한 문장인데요.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다. 저는 솔직히 이 책 너무 좋아서 읽다가 내리는 곳을 놓쳤어요. 출근을 하다가. 그래서 뛰어서 출근을 할 만큼 너무 재미있게 읽은 책이거든요. 저는 구병모 작가님을 망한 사랑 전문가라고 칭하는데, 그동안에 구병모 작가님 책들을 보면 유명한 책 아가미라던가 파과라던가 이번에 신작 절창까지 그 어긋난 사랑을 맛있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절창이라는 뜻이 칼이나 유리조각처럼 예리한 날에 베인 상처라고 해요. 실제로 여기에서의 주인공이 이제 상처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주인공을 아가씨라고 일컫는데, 그 아가씨 집으로 들어가게 된 가정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생님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상처를 읽을 수 있는 그 아가씨라는 사람이 문호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비범한 능력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문호원이라는 사람은 이 아가씨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극진히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호원이 상대하는 범죄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읽어내는데 능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호원과 아가씨 사이의 보호, 그리고 그 착취의 관계, 이 관계 자체가 굉장히 그 긴장감을 조성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정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된 이 소설의 화자, 이 화자가 아가씨를 도와주면서 탈출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는 대충 이렇고요. 이 작가님이 쓰시는 전개 방식 자체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대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뒤의 일은 이런 판타지적인 상황과 주제만 던져주시고, 나머지는 감각적인 거를 독자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든 기법을 쓰시거든요. 이게 저는 너무 신선했고, 근데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말도 열린 결말 안 좋아해요. 꽉 닫힌 결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작가님이 너무 상상을 하게 만드니까 더 미치겠어요. 난 궁금해 죽겠어. 근데 작가님이 답을 안 줘. 그러니까 그 답은 스스로 찾아라 라는 형식의 스토리 전개 방식이 저는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문호원의 시점에서 속편이 나왔으면 하는 깊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 쓰는 말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평상시에 쓰는 용어 자체가 아니라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읽었던 책인데, 그만큼 되게 여운도 깊이 남고, 이거는 저는 한 번 더 제대로 읽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제독 책으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 아무튼 진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를 추천이 아니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비상문입니다. 되게 얇고 가벼운 책이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는 가볍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동생 최신우는 3년 전에 18살이었고 지금도 18살이다. 그러니까 18살에 죽음을 겪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동생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워하는 이 주인공의 마음을 담담한 어투로 써내려간 소설인데, 진짜 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 동생에 대한 그리움만을 그려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내 주인은 나를 과연 어떤 것으로 추억을 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되게 슬퍼요. 조금 읽어드리면, 신우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다. 장례가 끝나지 않는다. 누구도 죽일 수 없어서 결국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표현 중에 하나가 본인을 너무 세세하게 기억하고 들여다봤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다. 근데 그 정도로 자신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정도면 증오한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한 거 아니냐. 이런 문장들이 너무 심금을 울렸고, 문장들이 아름다워서 이 책을 계기로 최진영 작가님의 새로운 작품을 도전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가제노 타미 작가님의 저소비 생활.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인덱스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면서도 웃겼던 게, 저소비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소비를 하는 거죠. 저소비를 위한 소비. 근데 일단은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어요. 충동 구매를 막는 법, 물건 비우기, 소비 줄이기, 이런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지만, 궁극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저소비를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벌고 의미 없이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을 되게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말로 독려를 해줘요. 예를 들어,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그런 습관으로 낭비를 줄이는, 이렇게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준다든지, 이게 소비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우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게 깊이 와닿았고, 제가 약간 이런 종류의 책은 진짜 안 읽거든요. 언뜻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경제론적인 책이라던가, 아니면 내 돈 주고 잔소리 당하는 그런 자기계발서류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생활에 있어서 더욱 건강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책이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돈 주고 듣는 잔소리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쉽게 읽을 만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은 여자 셋이 모이면 집이 커진다 라는 책이고요. 이것도 에세이예요. 저는 이제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 중에 김은아 PD가 쓴 에세이입니다. 근데 이 책의 좋은 점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닥친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경험이 되게 큰 힘이 됐어요. 나도 진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심어주면서, 이 책을 쓴 작가가 처음에 고시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룸메이트를 구해서 진짜 작은 원룸에서 살았던 경험, 조금씩 돈을 보태서 방을 늘려가고 지금 현재 방 3룸의 아파트에서 룸메이트와 같이 사는 일상까지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본업도 하시면서 부업도 하시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업이 있는데, 그런 부업까지 잘하고 본업도 잘하고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이런 꿈을 꾸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고, 와, 나도 진짜 멋지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책이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이 여자들을 보고, 와, 이게 여자지, 이게 진짜 멋쟁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뭔가 저도 경험을 쌓아서 더 나은 현실을 꾸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다음 책은 호르몬 체인지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의 설정 자체가 재밌는 게, 이 소설 속 시대에는
젊음을 동경하고 노화를 혐오하는 거예요. 젊음을 돈으로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배경이 됩니다. 돈이 있는 노인들이 이 젊은 사람의 호르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요. 나 젊어지고 싶어서. 이렇게 돈으로 얼마든지 젊음을 살 수 있으니까 거리에 다니는 노인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와, 저 사람 어떻게 수술도 안 했대? 저렇게 늙어가지고 거리로 활보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너무 참신한 거예요. 요즘에 솔직히 극단적인 혐오가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읽으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나쁜 미래가 더 가까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젊음을 살려면 계속해서 수술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주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늙어서 죽는 거예요. 젊음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거니까 이 사람은 자살이다 라는 명으로 죽음을 칭하고, 그러면 반대로 이 호르몬을 파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서 호르몬을 팔겠죠? 그 사람들도 오로지 돈을 얻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잃어가면서 돈과 맞바꾸는 그런 시대적인 모순? 그리고 여기서 사이비도 등장을 해요. 젊음을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를 수 있게끔 가짜의 신분으로 가장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공모를 하는 그런 단체들도 생겨나고, 책 자체는 가볍게 읽히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았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참신하고 읽는데도 부담 없이 읽기 쉬운 소설이어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책은 로맨스 도파민이에요. 단편집으로 나온 소설인데 제목과 걸맞게 정말 찐 도파민 그 자체인 소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유치하고 터무니없는 판타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설정 자체가 판타지 플러스 로맨스 코미디? 그래서 주인공이 식인귀이거나 좀비이거나 뭐 외계인 뭐 이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아무튼 이런 생명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존재와 성별과 어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은 사람, 이런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거든요.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이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 만난 남자가 너무 편식이 심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도 어떤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봐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여자의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하는 찰나, 이 소개팅남이 핸드폰을 두고 간 여자 주인공을 따라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서 이 스토킹남을 맛있게 먹어치웁니다. 짧게 줄이면 이 남자는 못된 사람을 먹어요. 나쁘면 나쁠수록 맛이 좋대요. 그렇게 이 둘은 연인이 되었고, 이 여자가 만나게 되는 못된 사람들을 이 남자가 먹어치우면서 사랑을 이어가는 스토리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웃겨요. 내 다정한 식인귀, 우리는 제법 행복한 커플이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저처럼 유치한 거 괜찮다, 나 잘 본다, 책으로도 찐 도파민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순전히 재미로 읽기 좋은 책이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6권의 책 리뷰를 완료했고요. 내년에도 물론 다독하면 좋겠지만 내년에는 더 알찬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내년이 아니네요. 올해는 더 알찬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즐거운 독서 생활 이어가 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책장 투어로 돌아와 볼게요. 감사합니다.